안녕하세요. 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학습 목표는요. 함수의 뜻을 알고 그래프를 이해한다. 자, 함수, 펑션의 뜻은 뭘까요? 영어로 펑션이에요. 자, 여기서 집합 x와 집합 y, 벤 다이어그램 있죠? 이 두 집합 사이에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고 봅시다. 즉, 1이 1로 대응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은 1로 대응하고 2는 a로 대응하죠. 3은 c로 대응합니다. 이런 대응이 있는 방면, 이런 대응도 있어요. 요 대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 x라고 하는 집합에 3이라고 하는 원소가 두 번씩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요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씩만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이때 우리는 요 대응을 갖다가 이 세 번째 대응을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그럼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이 X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을 한 번씩만 대응하면 됩니다. 요 두 번째 대응을 보세요. 3이라고 하는 원소는 두 번 대응했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또 첫 번째 대응은 어때요? 정의역의 원소 4가 대응을 안 했죠. 그러면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집합은요,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공역 중에서도 대응을 한 거, A, B, C 있죠? 하지만 D는 대응을 못했죠. 대응을 한 것들의 모임, 요걸 갖다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역과 치역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치역이 공역에 포함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무슨 차이예요? 요 D 차이입니다. D는 치역의 원소가 아니라 공역의 원소죠. 자, 일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우리가 이제 이 x라고 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공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나타내기로 해요. x에서 y로의 함수는 f.x 화살표 y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때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의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그럼 B는 뭐라고 합니까? 2의 함수값이죠. C는 뭡니까? 3의 함수값이면서 4의 함수값이에요. 또 A가 1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기호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1의 함수값을 F1으로 표현하고요. 2의 함수값을 F2로. 그렇죠? 그러니까 C는 F3이 되고 또 F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정의역의 원소 1, 2, 3, 4 있죠. 요 1, 2, 3, 4를 대표하는 문자가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소문자 X가 되겠죠. 또 치역의 원소 ABC를 대표하는 문자가 뭘까요? 그렇죠? Y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의 원소 x의 함수값이 바로 뭐가 된다? y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기호로는 y는 fx다. x의 함수값은 y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또 치역을 갖다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치역이 뭡니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죠. ABC가 뭡니까? ABC가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이죠.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 즉 F1, F2, F3, F4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fx, 바 x는 x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함수의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정의역이 1, 2, 3이고요. 공역이 3, 4, 5, 6, 7인 함수 f가 있는데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x가 뭐예요? 정의역의 원수죠. 정의역의 원수에다 2를 곱해서 1을 더하면 그게 바로 x의 함수값이 된다. 즉 치역의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 해서 1은 2에서 3. 그렇죠? 그럼 1은 어디로 대응합니까? 3으로 대응하는 거죠. 자, 2를 대입 한번 해볼까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2는 4, 5가 나오죠? 3을 대입하면 7이 나오죠. 자, 이 대응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1은 3으로 갔고, 맞죠? 자, 2는 어디로 갔어요? 5로 갔죠? 3은 7로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 함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x가 2차 함수네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fx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는데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자, 이와 같이 정의역과 공역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정의역과 치역은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와 같이 x의 범위, 즉 정의역이 제시되죠. 자, 이 함수는 어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란 얘기죠. 자,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되면 치역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한이 되겠죠. 여기서 치역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 x가 1이면 y가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3이면 얼마입니까? 3, 3, 9에서 1 빼니까 8이죠. 따라서 y의 범위는 0부터 8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y는 x분의 1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았네요. 그럼 정의역은 실수의 집합입니까? 이런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있나요? x가 0이 되면 0분의 1 값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따라서 정의역에서 0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0을 제외시킨 집합, 즉 0을 제외한 실수의 집합이 정의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 y가 0이 될 수 있나요? y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는데 분자가 1입니다. 0이 아니죠. 따라서 y도 0이 될 수 없어요. 즉 치역도 0을 제외한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서로 같다. 어떤 경우에 f와 질환함수가 서로 같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요? 예, 당연하죠. 먼저 정의역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같으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함수 값이 같아야 되겠죠. 즉 x의 f 함수 값하고 x의 g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죠. 마이너스 1, 0, 1. 그렇죠? 자, 이때 f라는 함수는 x라고 주어지고요. gx라는 함수는 x 세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요, 같은 함수인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x에다 1 집어넣어요. 정의역은 이미 똑같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f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g도 함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로 가죠. 어때요? 마이너스 1 똑같죠? 자, x가 0일 때 f의 함수 값은 0이죠. g라는 함수도 함수 값이 0 똑같죠? f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1의 함수 값이 1이고요. g도 1의 함수 값이 1입니다. 다 똑같죠. 따라서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 익히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왔는데 원래 오리지널 정의는요, 함수 x에서 y로는 함수가 있을 때에 함수 f의 그래프는요, 순서쌍의 집합이에요. 집합이에요. 집합. 선생님,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프의 정의는요, 집합입니다. 순서쌍의 집합. 어떤 순서쌍? 정의역의 원소를 x좌표로, 치역의 원소, 그 함수값을 y의 원소로 하는 이런 순서쌍의 집합이에요. 물론 x는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로 주어졌을 때에 fx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얼마요?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이 순서쌍이 그래프의 원소가 되죠. 0을 대입하면요, f0은 1입니다. 그래서 0,1이죠. 1일 때는 얼마예요? 2죠. 1, 2는 1.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와 그에 대응하는 치역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하는, 정의역의 원소와 그에 대응하는 치역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하는 집합이 바로 뭐다? 그래프다. 요걸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 점으로 나타낸 거, 요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래프였었죠. 자, 요걸 그래프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 이와 같이 세 개의 점으로 찍을 수 있죠. 마이너스 1,0 여기 있죠. 0,1, 1,2.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함수 fx의 정의역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뭐로? 실수의 집합으로 이렇게 정의역을 정의한다면 이 함수는요, 이 점 세 개의 점을 포함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러한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번은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1대1 대응이고 1대1 함수냐.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h라는 함수 볼까요? 말 그대로 1대1은 뭡니까? 하나 대 하나씩 대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요. 2가 C로 가고 3도 C로 갔어요. 어때요? 정의역의 원수 두 개와 공역의 원수 하나가 대응했죠. 2대1 대응입니다. 따라서 이건 1대1이 아니겠죠. 근데 두 번째 F라는 함수는 어때요? 정의역의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을 했죠. 1대1 맞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h라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f와 g는 1대1 함수예요. 그렇죠? 하나 대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f와 g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 일단은 공통점 뭐냐면, 일단은 요 h라는 함수 볼게요.
2와 3의 함수값이 서로 같죠. 즉 h2와 h3가 같습니다. 하지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자, x1, x2를 x 정의역에서 잡았어요. 즉 임의의 정의역 원수 x1과 x2를 잡은 거예요. 자, 어떤 조건? 요겁니다.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함수값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다르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요거죠? 자, 어때요? f라는 함수는 어때? f라는 함수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다르죠? 또 1의 함수값 3의 함수값 다르죠? 다 다르죠? 그렇죠? g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죠? 요 밑에 나온 겁니다. 자, 요거의 대우명제를 만족해도 돼요. 즉 fx1하고 fx2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x1과 x2는 서로 같은 수이다. 요걸 만족해도 되겠죠. 이에 반해서 1대1 대응은 뭐냐면 자, 정의역의 원수 x1과 x2를 임의로 잡았을 때에 요선생님 1대1 함수하고 똑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앞에서 뭡니까? g라는 함수죠. g라는 함수 어때요? 1대1이면서 공역이 뭡니까? ABC, ABD죠. 치역은 뭡니까? ABD예요. 그렇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죠. 따라서 g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함관계 할 수 있는데 1대1 함수라는 속에 1대1 대응이라는 함수가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자, fx 2x-1이라고 하는 함수가 1대1 함수임을 보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네. 요거죠, 요거. x1, x2가 서로 다르다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의역의 원수 임의의 실수 x1과 x2를 잡아야 되겠죠. 물론 다르게 x1과 x2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fx1에서 fx2를 뺐어요. 왜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fx1은 뭡니까? 2x1-1이죠. 또 x2는 뭡니까? x가 x2로 바뀌었으니까 2x2-1이죠. 빼서 간단히 하면 2배의 x1-x2예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x1에서 x2를 뺀 것도 서로 다른 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fx1하고 fx2는 서로 다르다 이거죠. 만약에 fx1과 fx2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빼면 0이 나오겠죠. 근데 0이 안 나왔어요. 뺐는데. 그럼 fx1하고 fx는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자,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fx1과 fx2를 뺐을 때 0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즉, 이 두 개가 동치명제다 이거죠. 그래서 fx1과 fx2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보인다? fx1에서 fx2를 뺀 것이 0이 아니라는 걸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라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로 대응하는 거죠. 즉 1은 1로 대응하고요, 2는 2로 가고요, 3은 3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함수, 이게 항등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상수함수는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 1, 2, 3이 어디로 대응하고 있어요? 공역의 원소 딱 하나의 원소 7로 대응하고 있죠.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 상등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치역이 원수가 무조건 하나네요. 그렇죠. 정의역의 모든 원수가 공역의 딱 하나의 원소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럼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식은 어떻게 돼요? fx는 x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은 1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x가 어디로 가야 돼요? x로 가야 되겠죠. 1의 함수값이 1이고 2의 함수값이 2니까 x의 함수값도 x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정역의 모든 원수 1, 2, 3 이것이 바로 x죠. 이것이 7이라고 하는 함수로 대응하니까 1의 함수값도 7이고 2의 함수값도 7이고 3의 함수값도 7이고 그럼 x의 함수값도 뭡니까? 7이죠. 그래서 상수함수는요. fx는 7, 우변, 상수, 우변, fx는 c, c는 상수 이런 꼴로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이에요. 항등함수 여기 보시죠. 1대1로 대응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따라서 항등함수 1대1 대응이다. 명심합시다. 자, 상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상수함수는 어떻습니까? 정역의 모든 원수가 공역의 원수 딱 하나의 원수에 대응을 하니까 함수값은 하나죠. y는 2다. 이게 무슨 뜻이냐? y의 값은 무조건 2다. 왜? x가 1일 때도 2고 그렇죠? 1,2죠? x가 2일 때도 2죠. x가 0일 때도 2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2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2고 이런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직선 y는 2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죠. fx는 x. 그렇죠?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x가 1일 때 y는 얼마다? 1이고 x가 그럼 0일 때 y도 0이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입니다.